예, 오늘 또 이해할 수 없는 이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정치 토픽. 김현지 보호하라. 바람막이용 인사수석을 앉혔다. 자, 일단 인사수석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인사 내용을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대통령실 인사수석 비서관, 그동안 인사수석이 없었습니다. 인사수석 비서관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인사수석으로 이제 앉혔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의 위철한 변호사, 이것도 또 동기죠. 그런데 여기서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여기에 누구를 발탁을 했느냐? 박진영 가수죠. JYP 인터테인먼트 대표, 그 프로듀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민통합위원장을 이석연 전 법제처장, MB 때 법제처장을 했는데 대선 때 이재명 지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대가로 지금 한 자리 받는 겁니다. 건축정책위원장이 김진애 전 의원, 또 여기도 한 자리 줬고. 자, 조성주 인사수석 내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산에서 인사혁신처 차장, 초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다. 이해도가 뛰어나고 공직사회 문제의식이 높아 오직 국민에게 충직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출범을 하면서 인사수석을 두지 않았습니다. 인사수석을 두지 않고 자기 성남 라인, 문고리 걸려 두 사람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도록 만들었죠. 바로 김현지 총무비서관, 베일에 쌓여있다는 그 과거 보좌관, 그때 이재명에게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니까는 전쟁입니다. 그 쪽지 보내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 김현지가 총무비서관으로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김용채, 여기도 경기 성남 라인인데 인사비서관. 이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계속 인사 참사가 일어났죠. 인사 참사가 일어나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문고리를 내채워버릴 수가 없으니까는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인사수석을 외부에서 소위 그 혁신처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람을 인사수석으로 딱 데려다 놓은 거죠. 이건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하라는 거죠. 만약에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인사 참사가 일어날 텐데, 인사 참사가 일어나면은 사과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었다. 제가 지난번에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될 무렵에 책을 제가 하나 썼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제가 책을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책입니다. 지금 대통령의 사람 쓰기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인사수석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인사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실제 권한은 없이 실무적인 일만 처리를 하고 다른 핵심 실세가 인사를 거의 막 주무르는 그런 인사를 하다가 탈이 나면은 인사수석이나 인사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인사 참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실무자를 한 사람 수석 자리에 앉혀가지고 인사 실무를 많이 해본 사람을, 실제로 그 사람들은 정무직을 인사를 한 경험은 없죠. 공무원 인사 이런 것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번에 인사수석을 새로 신설한 의미는 거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썸네일에서 말씀드린 대중문화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대중문화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대중문화 교류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공동위원장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여기는 아마 당연직이겠죠. 그리고 공동위원장에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내정을 했습니다. 장관급입니다. 박진영 그 가수가 장관급 자리에 오른 거죠. 강훈식은 박진영에 대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의 한 명으로 K-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대중문화를 더 많이 즐기고 우리 역시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가 꼽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대중문화계에 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중에 대중적인 스타를 한 사람을 장관급 위원장으로 발탁을 한다. 이게 과연 이게 대중문화에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관제화시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발상 자체가 저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중문화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그 정치적이라는 말씀을 드린가 하면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일단 이 박진영 씨는 인스타그램에 내정된 소감을 밝힙니다. 자, 정부 일을 맡는다는 게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로서 여러 면에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걱정스럽다.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런데 지금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하게 됐다. 정부가 대중문화에 개입하면은 이게 K-팝이 살아나나요? 뭐 돈을 지원을 해줄 건가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대중문화를 악용하기 위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박진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실효적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후배 아티스트들이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자,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완전히 정치색이 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 정말 세계의 자랑스러운 우리 대중문화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박진영 씨 무슨 뭐 좌파 연예인 뭐 이렇게 우파 연예인 저는 이렇게 뭐 나누는 것을 별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박진영 씨가 왜 박진영 씨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제가 과거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2010년 기사인데 한번 보여드리죠. 2010년입니다. JYP 박진영 뉴민주당의 제목이 될 뻔했다. 2010년에 박진영 씨에 대한 영입 시도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불발이 됐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죠. 그때 2010년,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산하에 청년연구소라는 것을 그때 민주당이 선거 앞두고 신설을 하려고 했죠. 그 청년연구소 소장에 박진영 씨, 그때 원더걸스 등을 키워낸 국내 유명한 프로듀서 박진영 씨를 영입을 시도를 했었다. 그때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이 15년 전입니다.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지금 당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넣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획력과 아이디어가 뛰어난 박진영 씨가 맨 처음 떠올랐다. 그래서 박진영을 영입하기 위해서 박 씨 주변에 간접적으로 가능성을 탐색을 했는데 너무 빡빡한 공연 일정 등을 감안해서 접었다. 자, 그러니까 그때 영입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박진영 씨인가?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라고 기억을 하시죠? 원내대표를 지냈고 박상천 의원 지금 고인이 됐는데 박상천 의원과 오촌 관계다.
박진영 씨가 박상천 의원 이모의 외손자.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박상천 의원이 그때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는 이 민주당 현역 의원의 이 주선으로 민주당이 영입을 하려고 했던 15년 전에 그 인물입니다. 그 인물인데 여기서 장관급자리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이런 것을 신설해서 장관급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이것이 행여라도 우리 한류, K-팝, 이 한류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오염되는 것이 아닌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차원에서 일단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뭐 이런저런 인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에 그때 백현동을 감사를 했던 사람을 또 앉히고 또 뭐 은행장에 또 본인의 뭐 대학 친구를 앉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인사 참사가 계속 일어나면은 누군가 이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인사를 하는 이 김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막이용 인사수석을 앉히는 그런 상황도 오늘 있었습니다.